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전국 집값이 4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매서운 강추위에 도시도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주변에서는 온통 집값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4주 연속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입니다. 그리고 철옹성 같은 서울도 28주 연속 상승을 끝내고 이달 초 하락 전환을 한 데 이어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노도강의 하락폭이 큰 가운데 상승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다소 충격적인 전개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매수대기자들은 관망세를 지속하니 작년에 이어 또다시 거래 절벽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반면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값은 상승을 하는 이상현상을 보이는 2023년 겨울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갔던 서울 아파트. 한국인들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신앙과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서울 아파트가 강남 3구건, 마용성이건, 노도강이건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름 이후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의 11월 거래량이 1000건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면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이럴진데 수도권이나 더 나아가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집값 상승은 구시대적인 발상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단언까지는 못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은 90년대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을 기록하며 9평 3억 원대를 찍던 시기에 그런 말도 나왔었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집값 하락론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마치 좀비처럼 아파트 매매가는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마침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2월 22일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상반기엔 고금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애로 부동산 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집값이 쭉 하락하기엔 상승 요인 또한 많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상승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일견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아파트 매매가는 원래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엔 우상향을 하였죠. 자, 우선 전세가의 상승이 심상치가 않고요. 전세가가 오르면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해서 매매가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어디 오르는 게 전세가 뿐일까요?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높은 금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동이 되고 결혼 및 출산한 부부에겐 양가 합쳐서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강력한 예비 매수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주력군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동산 상승의 불씨가 될 수가 있죠. 시장이 하락을 거듭하거나 거래량이 또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의 시장 살리기 방안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안 오르는 게 없는 시대에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라고 제자리일까요? 얼마 전에는 또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기준을 강화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또한 분양가 상승 요인이죠. 공급이 줄어들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기존 아파트의 가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 참 하락 요인도 많고 또 상승 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집값을 예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뉴스에, 여론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소신껏 그리고 적극적인 실제 임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판단을 하셔서 소신껏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산 신도시로 돌아오겠습니다. KB 시세는 전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12월 27일 수요일 현재에도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84 거래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 KB 시세와 함께 전 단지의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올라온 매매 거래는 없었습니다. 전세 거래가 2건 있었네요. 24평형에서 4억과 4억 2천 있었고요. 나머지 평형은 없었고 역시 월세 거래 또한 24평에서 갱신된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편상 자이에는 24평형에서 새가 껴있는 매물이 거래된 건이 있고 그거는 곧 실거래가가 올라오겠죠? 자, 이편한 세상 다산입니다. 매매가 된 거래 없었고요. 전세 거래에 있었습니다. 34평 A타입에서 신규 계약 4억 6천, 갱신된 거 4억 7천, 그 다음에 BC 타입 중에 4억 5천 거래 있었고요. 월세는 없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12월 달에 2건의 실거래가가 올라왔는데요. 8억 6,500, 8억 9,800. 직전 거래보다 조금은 더 높은 거래도 있고 약간 낮은 거래도 있고 그래서 8억대 중후반에 거래가가 지금 찍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세는 66 타입에서 3억 3,570 전세 거래 있었고요. 34평은 6억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자, 월세 거래 작은 평수에서 1억에 150, 그 다음에 34평은 4억 100에 50 거래 있었습니다.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오랜만에 또 올라왔죠. 매매가 실거래가입니다. 타워형에서 19층 8억 500 실거래가 올라왔고요. 또 한 건의 거래도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 전세 거래는 30평에 4억 3천 있었고요. 4건의 전세 거래 34평에서는 있었네요. 갱신된 거, 그다음에 4억 3천, 4억 6천 갱신된 거. 자, 월세는 30평에서 4억에 15만원, 또 34평은 1억에 160만원 있었습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매매 거래가 실거래가가 올라온 건 없었고 오늘자로 34평의 실거래가 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7억 중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지금 84 타입이 어느 정도에서 하방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82 타입의 전세 4억 4,500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월세는 없었고요. 다산자의 IB플레이스입니다. 매매가 올라온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 2건 있네요. 33평에 갱신된 5억 5천, 그 다음에 39평에 7억 2천, 또 좀 높은 거래, 전세 거래로 보입니다. 자, 월세는 없었고요. 자이 폴라리스입니다. 매매에서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 전세 거래 없었고 월세에서 갱신된 5천에 200 거래에 올라왔습니다. 자, 유성한애들 센트럴입니다. 매매 거래엔 올라온 거 없었고요. 전세가 5억 거래된 게 하나 있었고 4억 7천도 있었고 또 최근에 4억 5천 500 거래도 있었습니다. 자, 월세에 올라온 건 없었고요.
한양수자이 리버팰리스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매매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30평에서 전세 4억 3천 있었고요. 34평에서는 5억 전세 올라왔네요. 그리고 3억에 100 월세 있었습니다. 다산 이편한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매매가 올라온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에 올라온 거 없었고 월세는 이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자, 아이파크입니다. 매매 거래 올라온 건 없었고요. 34평의 전세 4억 9천, 4억 3천 이렇게 2건 있었고요. 월세는 없었습니다. 유승한네들 골든뷰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최근에 실거래가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습니다. 한양수자의 리버파크 새롭게 올라온 거래 소식은 없네요. 지금직으로 갑니다. 다산 한강반도 유보라입니다. 매매 거래가 새로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가 34평에서 갱신된 2건, 신규 계약 4억 9천 있었고 월세 2건 거래 있었습니다. 펜트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매매 거래는 올라온 게 없었고 전세가 꽤 많은 거래가 있었네요. 4억 4천, 4억 8천, 4억 6천, 6억 거래도 있었고요. 4억 3천. 조건이나 조망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월세는 없었고요. 다산 펜트리움 리버테라스 1차입니다. 직거래가 하나 올라왔네요. 6억 3천에 직거래 있었고 전세는 이렇게 2건, 갱신된 거 하나, 신규 하나, 그 다음에 월세 거래 이렇게 3건 올라와 있습니다. 신한이스빌 퍼스트 포레입니다. 매매 거래는 없었고요. 전세는 4억 5천, 4억 6천 2건 있었고요. 월세는 없었습니다. 신한이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매매, 전세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월세로 갱신된 건 1건, 신규 계약 4억에 20 있었습니다. 지금지구 또 센트럴 에일리넷들입니다. 매매된 거는 없었고요. 곧 또 매매된 한 건이 있어서 곧 실거래가는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 전세 4억 7천 거래 있었고요. 월세 갱신된 건 한 건 있었습니다. 자, 다산 푸르지오입니다. 24평의 거래건 올라왔습니다. 6억 1,500. 24평 거래가 됐고요. 전세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 월세는 5천에 160 거래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12개 노선에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죠. 기존 모란 차량 기지에서 판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타 신청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다산 신도시에는 호재입니다. 강남과 더불어 대표적인 업무지구이자 완성형 인프라를 갖춘 최상위권 주거지역인 판교. 제법 거리가 있어도 같은 8호선 라인의 다산역에서 환승 없이 판교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꽤나 매력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자, 1차에 이어 2차도 재선정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2023년 마지막 유튜브 업로드이네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내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좋은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